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외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이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앞둔 현재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스라엘과 중동 주요 국가들을 돌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할 예정이어서 과연 어떤 전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떠나서 이스라엘을 내일 전격 방문한 것 좀 그쵸. 예상 밖이죠? 예상 밖이죠. 이렇게 전쟁이 뭐 시작되자마자 사실 본격적인 전쟁은 아직 시작도 되기 전인데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는 건 정말 극히 이례적입니다. 지난 7일 토요일 날 유대 안식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포 공격을 퍼부었고요. 그러니까 그 7일부터 오늘까지 열흘인데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전쟁 지역을 방문한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하는 건 통상 상황이 결정된 상태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현장을 방문해서 이겼다, 목표를 달성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고 또 이제 수습을 하겠다, 뭐 그런 차원인데 지금은 이겼다고 할 수도 없고 수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과연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게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고 이제 부르곤 있지만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투입이 지금 연기됐잖아요. 원래는 지난주 토요일 날 투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결국 이제 국제적인 여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좀 늦췄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례 없는 일인데 네. 이렇게 왜 이런 상황에 빠르게 방문을 하는 겁니까? 역시 그 내년 11월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내년 그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 도전자격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를 초반에 좀 잡지 못하면 이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지상군 투입하고 그래서 뭐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살상이 일어나면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과히 좋지는 않은데 아마 굉장히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600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2년 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까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겉으로는 물론 뭐 미국 정부는 우리는 두 개 지역에서 충분히 뭐 군사적인 어떤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불안합니다. 이게 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두 개 전선을 동시에 형성한다는 게 물론 뭐 미국이 메인으로서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뒤에서 엄청난 무기 지원하고 각종 물자를 제공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은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 안 하고 하마스처럼 이제 포공격만 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예측 가능하고 제어를 할 수 있는데 병력이 투입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예요. 그렇게 되면 상황이 정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고 볼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래서 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금 뭐 네. 이스라엘에 급파가 됐고 또 다른 중동 네. 국가들까지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뭐 별다른 그렇게 네. 성과가 나오지 나오지 않고 않고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사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빨리 찾아간 것도 참 이례적이죠. 그 거의 뭐 하마스 로켓포 공격이 있자마자 그 바로 갔어요. 달려갔어요. 그 역시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관계 또 주변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를 볼 때 이거 자칫하다가는 크게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달려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해주면서 그렇지만 가자지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이스라엘을 달래면서 좀 말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5일간 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같은 주변 중동 국가들을 방문했는데 뭐
성과는 없었어요. 워낙에 지금 한창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성과 내기 쉽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리고 국무장관이 높은 위치죠. 외교적으로는 대통령 다음이 국무장관이니까 2인자인데 아무리 2인자라고 해도 결국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은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요르단, 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마찬가지지만 결정권자가 안 오니까 이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해봐 2인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결정권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대화가 될 수가 없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2인자 앉혀놓고 마음에 있는 얘기할 그럴 지도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걸 느낀 거죠. 아, 이거 토니 블링컨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나서야겠구나. 그래서 직접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를 이번에 급히 찾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직접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를 찾아가서 뭔가 좋은 결과를 그렇죠. 얻어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담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부담이 크죠. 네. 그렇지만 지금 좋은 결과 얻어내지 못하면 예. 이제는 뭐 다음 선거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어렵죠. 뭐 뚝에서 약간의 물이 들 때 바로 막으면 막을 수 있지만 그거를 방치하다가 뚝에서 구멍이 커져서 물이 엄청나게 콸콸 쏟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물이 새는 것 같을 때 지금 어떻게 하든지 틀어막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지지하는 쪽과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쪽으로 갈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충돌이 심하고 뭐 이거 캘리포니아도 대학 캠퍼스에서도 지금 뭐 엄청 어제 그 LA 타임즈 기자가 나와서 그 얘기 해줬잖아요. 그 교수들, 학생들 전부 다 지금 갈라져가지고 난립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럽의 프랑스니 영국이니 그럼요. 독일이니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쪽이 양분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유대인, 주이시들과 보수층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진보, 젊은 층은 아무래도 좀 팔레스타인을 많이 지지하고 이런 상황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사회에 재정적인 파워가 있고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유대인, 주이시 집단을 그걸 외면할 수 없고요. 그렇죠. 자기가 정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주이시만 끼고 돌면 진보 젊은 층들이 실망할 거고 진보 젊은 층들이 외면하면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맞붙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양쪽의 표를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도 괴로운 상황입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공화당 도전자들보다 엄청나게 앞서 있다. 한 20-30% 앞서 있다. 그러면 아마 여론 신경 안 쓰고 그냥 이스라엘만 지지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럼 뭐 팔레스타인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싫어해도 그 사람들 표 없어도 난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자신이 있다면 이스라엘만 지지하고 넘어갔을 텐데 지금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진보층과 젊은층의 지지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급히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을 좀 달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얻고 싶은 건 뭘까요? 결국은 그거죠. 이스라엘, 지금 미국 내의 주이시들과 미국 내의 보수층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보수층과 주이시들을 좋아하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그런 확실한 좀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나 지지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공격해서 민간인을 살상하는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보층과 젊은층들이 아주 싫어할 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효과를 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달래가지고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하는 거는 좀 막는 이런 식. 그렇게 되면 가장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주이시들한테도 할 말이 있고 진보층, 젊은층에게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야,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또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살상 당하는 것도 막았다. 이러면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죠. 그걸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아무튼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태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적으로 좀 지원도 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이시들과 보수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말로만 지원한다고 그러고 전혀 뭐 군사 지원을 안 하면 그러면 또 보수층이나 주이시들이 싫어하겠죠.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가자지구 학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런 쪽에서만 지금 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미군 병력이 지금 2천여 명이 중동에 지금 배치 될 것 같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2천여 명을 중동에 파견하기 위해서 미군을 지금 보내려 하고 있다는데 근데 이들 2천여 명을 보면 전투병은 없다고 그래요. 전투병은 없고 어허. 군사 자문과 의료 지원 임무 그러니까 이선에서
그러니까 전쟁과는 전투와는 관계없이 자문만 해주고 또 메딕같이 어디 다친 사람 이런 사람들 치료해주고 이런 쪽으로만 2,000명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지상전 투입을 염두에 둔 보병 파병은 제외될 것이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어요. 네. 그 이스라엘 앞바다의 그 동지중해죠. 동지중해에 미군 핵 항모 전단이 배치됐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은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대외 과시용이죠. 이만큼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해주고 있다.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과 미국 내 보수층에 대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고 철저히 이스라엘을 방어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항모 전단이 무력 시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력 시위만 하는 거지 거기서 어떤 정말 무슨 무력 공격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랬다가는 미국 내 진보층과 젊은층의 지지가 다 날아갈 테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 항공모함 배치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 당국은 뭐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지상전을 연기할 네.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 네, 이렇게 아주 그렇죠. 뭐 선을 싹 꺼버렸던데 네, 네, 그렇죠. 이 뭐 이스라엘이 과연 가자지구 확전을 멈출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나단 콜리코스 이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오는데 아마도 하마스를 물리치기 위한 이스라엘 작전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아주 그냥 얘기를 해버렸죠. 미리 그냥 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 방문으로 가자지구 진입이 지연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 그냥 좀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좀 격이 안 맞죠.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일개 방위군 대변인이 이런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걸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했으면 좀 더 말의 무게가 실릴 수 있는데 대변인이니까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현지 상황을 감안해서 얘기한 거고 그러나 네타냐후가 이 얘기를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타냐후가 이 얘기했으면 자기도 그렇죠. 말을 내뱉은 게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뒤엎기가 힘든데 이 말을 네타냐후 총리가 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해서 얘기가 잘 되면 대변인 얘기야 뭐 총리가 그 말을 뒤집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좀 우리가 굉장히 좀 미묘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의 기조는 강경한 건 분명한데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민간인 학살은 피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도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어떤 결과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토니 블링컨 그 국무장관이 네.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 카타르를 찾았지만 성과가 없었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권자가 와야 된다. 그래서 회사로 치면 아니 뭐 대표가 와야지 딜을 하지 무슨 뭐 이사가 와서 딜하자 그러면 이사가 딜하자고 해서 거기 오케이해도 뭐 위에서 그거 노하면 아무 의미 없는데 이사랑은 딜 안 해. 이런 지금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만나고요. 그다음에 요르단에 가서 압둘라 2세 국왕 만나고 이집트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만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그 마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과도 지금 만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정상들을 전부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대표끼리 만나자.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들끼리 만나서 결정해 버리자. 이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80 노구로 이끌고 이 중동에 급히 가는 이유도 바로 그런 점인 것 같아요. 2인자 보내가지고는 허송세월이고 바로 결정권자들이 결정해 버리자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된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정말 재앙이죠. 재앙이죠. 이건 뭐 물론 뭐 우리 인류 외적인 관점에서도 민간인 학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내년 11월 대선 앞두고 아마 치명타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확전이 되면 거의 힘들 것 같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은 힘들 것 같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600일을 넘겼는데 중동 전쟁까지 발발한다면 지금보다 더 확전한다면 그럼 뭐 만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던지는 의문이 그거예요. 왜 당신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들이 빵빵 터지고 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터졌고요. 좀 이 하마스의 공격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나온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시간에 여러 번 설명해 드려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국이 아닌데
나토 가입시키겠다고 계속 무리를 했어요. 러시아가 계속 경고했습니다. 우리 바로 밑에 있는 국가를 나토에 가입시키면 우리는 그거는 안보상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 무리하게 추진해서 결국 러시아가 침공하게 어떻게 보면 좀 유도한 느낌이 있어요. 나토 가입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러시아가 메시지 보냈는데 그걸 결국 무시하고 전쟁을 나게 유도했고 이번 하마스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를 추진했습니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좀 크죠. 불안한 네.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편을 먹는다, 손을 잡는다. 이거 중동 국가들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가 사우디가 손잡기 전에 아예 싹을 잘라야겠다. 그래서 공격을 했다는 그런 지금 그 분석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들이 우연히 나는 게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 때문에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걸 미국 유권자들도 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전쟁도 좀 막아야 될 판국에 없던 전쟁이 좀 생겨나고 있으니까 이 지금 경제가 지금 어려워서 난리인데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 경제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 바이든을 대통령 시켜도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말도 많았지만 어찌됐건 전쟁은 없었잖아요. 그때 없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중동까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과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네. 본인의 지금 재선도 걸려 있고 아마 굉장히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번 사태에 좀 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